안녕하세요. 위성사진으로 본 성서지도 비디오 2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기본적 지리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비디오에서 이스라엘이 비교적 작은 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이즈가 미국에서 5번째로 작은 주인 뉴저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서지도 1-1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지 150마일 즉 241km 밖에 되지 않으며 지중해변의 욥바에서 요단강까지 단지 45마일 72k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땅에 많은 지리학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비록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엄청나게 다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서지도의 맨 마지막 지도인 12-3은 여러 다른 지역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모양과 윤곽은 다른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 하나가 7개의 매우 다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안평원, 셰펠라 혹은 고원, 산지, 광야, 사해, 네겝 혹은 마른 땅 혹은 남방, 그리고 광야 높은 곳입니다. 이 지리학적 지형의 다양성은 성경과 현대의 역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각 지형적 위치에 독립적인 나라를 이룬 서로 다른 인종그룹에 의하여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 서로 다른 인종그룹 간의 평화와 연합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만 이러한 진정한 조화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땅의 지리학적 그리고 인종적 다양성을 보려면 지도 4-2를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는 여호수아와 그 이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복했거나 하지 못했던 지역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건너편 고원과 산지의 넓은 부분은 정복했지만 해안평원과 이스라엘 평원 혹은 갈릴리 호수 북쪽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땅의 지역적 그리고 지형적 다양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here we are in the land of Israel, and in fact, contrary to common belief, most of it is not a desert. We're in the hill country of Judah, which you can see is very forested, and we're near the biblical site of Kiryat Yearim, Which means village of the forest. 이스라엘의 다양성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헐몬산 밑의 짙은 녹색의 초원으로부터 폭포수까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물 좋은 땅, 이스라엘 평원같이 농업적으로 풍성한 평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유다의 험준한 산지. 여기 산꼭대기는 금방 비디오에서 여학생이 말했던 기리앗 여아림의 고대 타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무엘 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옮기기까지 약 100여 년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현재의 길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와 같은 사막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남북으로 되어 있는 4개의 지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나중에 보다 더 작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단은
4개의 지역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해안 평원인데 지중해안을 따라 8에서 12마일, 12에서 18km 폭으로 뻗어 있는 농업적으로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왕래하는 큰 제국 등이 그 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땅을 거의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입니다. 이 지도에 15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산지의 수계선, 즉 물이 갈라져 이쪽 바다나 저쪽 바다로 흘러가는 곳에 자리 잡은 높이 700에서 800m의 땅입니다. 산지는 험한 산지와 깊은 계곡, 그리고 높은 산줄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북쪽으로 뻗어 있으며 갈멜산을 포함하는데 이 갈멜산은 지중해로 뻗어 나갑니다. 주목할 것은 산지가 갈라지는데 하나는 유다와 에브라임의 산지이고 다른 것은 북쪽 갈릴리 산지입니다. 이 갈라지는 곳은 넓은 평원이며 삼각 혹은 화살촉 모양의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으로 뻗은 지역 요단 지구대 혹은 요단 계곡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상의 가장 긴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일부로서 터키에서 케냐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요단 지구대 요단 계곡은 10마일 약 15km 넓이의 평원 또는 계곡으로 서쪽의 산지를 동쪽의 고원으로부터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요단 지구대는 해수면 아래의 높이입니다. 갈릴리 호수 수면은 해수면보다 약 210m 낮습니다. 요단강은 계속해서 약 200m를 더 내려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까지 갑니다. 사해의 수면은 해수면보다 약 410m 낮습니다. 요단 계곡의 독특한 지형, 특히나 사해 주변의 낮은 지형은 그 주위에 많은 지리적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입니다. 사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5마일 약 23km 떨어져 있지만 아주 다른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역은 동부 고원지대 혹은 요단 건너편 고원 트랜스 조단 플래토라고 합니다. 이곳은 2100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고 모압, 고원, 길리앗, 바산, 골란, 그리고 헐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 성경의 땅에 있는 네 남북을 뻗은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평원, 산지, 요단 계곡, 요단 건너편 고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리적 특징은 강우량이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예루살렘은 1년에 약 22에서 24인치 즉 600mm의 비가 내리는 런던과 강우량이 비슷한 도시입니다. 참조로 한국의 1년 강우량은 1200mm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이스라엘은 비가 11월부터 3월까지의 약 5개월간 내리며 1월과 2월에 가장 많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가 오면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건조한 여름과 비 오는 겨울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특히나 요단 지구대가 산지의 비그늘 레인 섀도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어떻게 대부분의 비가
산지의 서쪽에 내리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습기가 많은 공기가 지중해에서부터 몰려와 산지의 수계점에까지 비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수계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동쪽은 고지가 급격히 내려가 요단 지구대로 갑니다. 구름이 없어져 가고 염해 쪽으로 내려갈수록 비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고온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1년에 약 600mm의 강우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단지 23km 떨어져 있는 여리고는 염해 근처에 있는데 1년 강우량이 10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우량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다양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산지에서의 전형적인 비가 오는 모습을 봅시다. 이스라엘은 물을 대줄 만한 강이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는 이 땅은 매년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241km 곱하기 72km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땅은 아주 많은 지리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은 이 땅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땅에 있는 4개의 남북으로 뻗은 지역을 보았습니다. 해안평원, 산지, 요단지구대, 그리고 동부 고원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거의 런던만큼이나 많은 강우량, 즉 약 600mm를 갖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겨울철에만 오기 때문에 성경의 땅은 아주 긴 메마른 여름을 보냅니다. 겨울비가 없으면 생명은 곧 멈추고 맙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비를 보내주시기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